원장님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러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거가 네, 네, 시작이 됐으니까 네.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고. 명절 때는 어디 안 가세요? 보통 이제 제가 고향이 순천이어서 명절 때 항상 순천을 내려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선거 때문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음, 또 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제가 순천은 못 가고 여기 이제 근교에 장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의왕에 계시거든요. 의왕 정도만 잠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의대 정원 이제 증축한다는 거 2천 명 정도 예, 그런 뉴스가 이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서 근데 우리는 반대로 또 정원 감축을 요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는 이 정원이 늘어나는 게 한의계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거든요. 적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1년에 2천 명씩 주문을 하면 5년이면 10,000명, 10년이면 2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의료이원화 제도에서 양방과 한의가 같은 환자분을 놓고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양의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한의계 위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의계의 큰 재앙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측이 됐고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 1,000명 규모로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더 확 늘리라는 지시까지 내려갔다는 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한의계가 긴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차라리 그러면 한의사의 정원을 축소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의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그런 대응이 무능해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의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날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절망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방법 방향들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원 축소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정원 축소의 방향은 맞다. 원칙은.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의과대학 교수님들, 또 사학재단의 이사장들은 철저히 반대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한의계 내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병원 축소가 맞는지 유지가 맞는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회원 투표를 통해서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병원 축소에 찬성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학재단 이사장님을 설득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의과대학 교수님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의대 교수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회원 투표의 압도적인 찬성 이게 큰 힘이 되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흥국이 집행부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회장이 우리는 정부에서 정원 축소해줄게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원 축소 찬성 안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고 나중에 이제 회원들한테 그 사실이 알려져서 회원들이 분노하니까 이제야 우리는 정원 축소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바꾸고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만 바뀌면 어떤 한의대 교수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회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국회와 또 정부를 위해서 설득하고 그들도 어쨌든 2,000명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거거든요. 위원장님 캠프 쪽에 김기호 전에 이제 협회인 하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정원 감축을 이뤄내셨는데 그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의대 정원 감축이 평상시에는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한의계 역사상 한의대 정원을 줄였던 케이스가 2번 있는데 한 번은 부산대 한의전을 만들면서 전체 규모로는 똑같았지만 한의대 정원이 많았던 학교에서 조금씩 떼줘서 학교 입장에서는 좀 줄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정원의 입학을 10%씩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5%로 줄이는 그 정원 감축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필건 회장님 때 네. 이루었던 일인데요. 그때 그 실무를 담당했던 이사가 바로 김지호 이사인데, 예, 김지호 이사가 실제로 해냈던
네. 이거는 진짜로 정원이 줄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그 일을 해냈던 담당 주무이사였고 전권을 가지고 일을 했던 이사였는데 그 이사가 이제 우리 캠프에 합류를 해 주어서 네. 저는 그 이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네.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우선은 어쨌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의료 인력 그 수급 추계에서 한의사들의 정원이 지금 과잉 공급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왜냐하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도 결국 그 자료에서 의사들의 정원이 부족해진다는 거 가지고 그 자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국책기관에서 내놓은 공식 연구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그 공직자들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 투표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예. 딱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극한으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첫 건 폐지와 첫 건 개선. 딱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네. 어려운 질문. 첫번 찬성과 반대를 물으신다면 네. 저는 항상 첫번 반대에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협약 건강보험은 사실은 찬성이냐 필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우리 회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차안이 나왔잖아요. 예.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세요. 2차 시범 사업 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회원들이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2차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신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2차 사업 진행 이후에 예. 중간에 첫 번 폐기를 할 수 있어요? 당선된 후에 2차 시범 계속 진행되어 있고 내년 4월에 전원 투표를 한다고 칩시다. 4월에 투표를 했어요. 네. 결과가 2차 사업안에 대한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고 예. 또 다른 질문 항목에서는 첫 번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에서도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 나왔어요. 네.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셨다면 예. 원장님 그 집행부도 폐지를 네. 위해서 힘쓰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게 예. 직을 거칠 만큼 맞습니다. 네, 그때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저는 뭐 만약에 우리가 폐기로 모여진다면 네,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해요. 네. 지금 누구처럼 네.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네. 첫 번을 반대하는 쪽으로 항목을 이렇게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저는 모든 투표는 우리 그 한의계가 단결된 힘을 갖고 협회가 힘을 얻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를 해야 그래야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회원들이 갈라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실은 바깥이 많이 있거든요. 의사회와도 싸워야 되고 정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 투쟁 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내부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대외적인 업무를 할 때도 항상 힘이 약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조작질 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관계.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토론하고 막 찬반 논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소모적인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야지 잡음이 안 생깁니다. 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그게 사실 민주주의의 힘이거든요. 과정은 다소 소란스럽고 힘들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소신을 갖고 있어요. 원장님 작년 가을이죠. 11월이었나? 전에 네. 투표가? 네. 그때 개인적으로 네. 어디에 투표하셨는지. 비밀 투표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지금까지 협약 건강보험 관련한 여러 번의 투표에서 한 번도 척변에 대해서 찬성하는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항상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불만스러웠거든요. 내용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윤성찬이 척변 찬성론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였습니다. 그 협회장 선거하시면서 예. 보통 얼마 정도 돈을 쓰실 걸 예상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우려가 아니고 네. 한의사협회의 선거 제도 자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네. 후보자로서 등록할 때 3천만 원. 입학금이 2천만 원, 등록비가 1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1천만 원 등록비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서 그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은 입학금인데 이거는 20% 이상의 득표를 가져왔을 때 반환을 해주는 돈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불만이 없죠. 네네. 그런데 또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개인 공약집이 있습니다. 네. 개인 공약집을 만들잖아요. 네. 대략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인쇄비, 디자인, 인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유권자가 2만 200명인데요. 네. 대략 2만 명에게 발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발송비만 6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공약집이랑 발송비 하면 거의 1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선거 캠프 회의하고 그러면 캠프위원들 그래도 뭐 밥이라도 사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비용들도 많이 들겠죠. 또 사무실 임대도 뭐 한 달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비용 구조인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제가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네. 선관위에 했습니다. 네. 다른 것은 다 뭐 필요한 비용이 든다고 쓸 수 있다. 네. 그런데 발송비는 아껴보자. 네. 발송비를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권자 수는 정해져 있고 명단도 정해져 네.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발송비를 각 후보자들 거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내진 않아요? 그걸 각각 개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오잉?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거 그러면 진짜 문제. 그거를 합치면 오히려 더 각 캠프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관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네. 네. 선관위에서는 규정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각 후보들 간에 합의를 한다면 해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예, 하셨죠. 기호 네. 추첨하는 날 네. 제가 후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 같이 합쳐서 보내자.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당선됐다 할지라도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선거에 나올 때 1억 이상이 들었는데 하면은 그 사람이 임기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본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겁니다. 네.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원장님 가족분들 이제 협회장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응원하고 네, 네. 지지하고 계시죠? 부모님이 많이 말리진 않으시던가요? 사실은 이것도 정치잖아요. 네. 또 회무고 회무를 하면 이제 시간과 정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그것을 찬성하고 좋아하는 가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뭐 회무를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군회 회장도 했었고 경기도 지부의 수석부회장도 3년을 했고 경기 지부장도 6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회무를 한 기간만 약 20년 이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힘들어하죠. 네. 그러나 제가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한민계가 위기다. 이번에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네. 그제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아내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예, 3년은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아,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단일화 사건으로 예. 게시판이 좀 후끈했거든요. 네, 네,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뜻이 맞고 결이 좀 비슷하다면 단일화 하실 생각은 의향은 있으세요? 예. 언제든지 열려져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가 43대와 44대 집행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 민주주의를 악화시킨 43대 때도 매번 투표 요구서를 깔아 뭉개버렸고 44대에서는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투표로 협약 2차 시범사업 투표를 가지고 사실은 결과를 왜곡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온 투표를 했던 집행부 네. 또 정원 축소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집행부 이런 집행부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협회장이 당선되셨어요. 네. 아주 일 잘하고 평판이 좋은 원장님이 있어요. 예. 근데 하필 당원장이에요. 예. 네. 이분을 협회 임원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예. 그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해상충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무에서는 배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 한방병원장이나 아니면 뭐 원예탐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능력 있고 뛰어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전혀 임원으로 안 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관련 업무,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만 배제를 하니까, 예를 들면 한방병원 병원장님이 실력이 있고 아주 학술적으로 아카데믹한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학술 임원으로 쓸 수 있죠. 아. 임원들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총무부회장으로 쓸 수도 있죠. 한의계에 유능한 인재들이, 뭐 병원장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방병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예탐정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직이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다만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는 안 해야 돼요. 그것이 회장이 할 일입니다. 네, 원장님이 이제 당선됐고 네. 3년 동안 이제 일을 또 잘하셨어요. 예, 회원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예. 연임을 원해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번에 선거 나올 때도 네. 정말 아내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딱 3년만 참을 3년. 기회를 주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아내하고 굳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3년 후에는 돌아가요, 집으로. 제가 오랫동안 우리 협회 회무를 하면서 보면 젊은 원장님들이 좀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구말 영초 이때 들어오신 분들 얼마나 공부 잘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까? 네. 그분들이 앞으로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는 반드시 네. 올려줘야 됩니다. 협회도 세대 교체가 돼야 됩니다. 세대 교체. 네, 원장님 이번에 네, 안타깝게도 만약에 예. 원장님 당선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선된 분이 원장님을 회 임원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 달라고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감사한 말일 수는 있으나 저는 이제 회원들에게 저의 입장, 저의 생각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네. 저 말고 더 유능한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는 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으로 안타깝게 이제 당선이 안 됐는데 네, 그러면 다음 협회장 선거에도 출마를 또 하실 건가요? 아니요. 다음 회장 선거도 출마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없으시고요. 저는 일단은 없으시고. 제 아내와의 약속도 정말 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원장님 스트레스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트레스도 받죠. 예. 네네. 다른 사람들은 저더러 스트레스를 안 받는 네.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저는 뭐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듣고요. 클래식 들으세요? 네네. 뭐 장르를 가리지는 않지만 주로 네. 클래식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지니까 편해지시고. 클래식 듣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음악들은 다 좋아합니다. 명상들을 조금 하고요. 진짜. 산책하면서 명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네. 원장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NTP 같습니다. 제가 IN. 아, 내향적이시고 좀 네, 계획적이진 않으세요? 많이 계획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양반 쪽에서도 이제 실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우리 한계가 실비 재실비 하는 게 어떻게 네. 보면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실손보험 개선 권고안이 있습니다.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지금 46가지 질환에 대해서 표준 임상진료 지침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을 한 거죠.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의 노력, 그리고 헌법소원, 헌법소원에서 분명히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원장님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한의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 또 외면할 수 있어서 이번에 45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회원들 주변을 살펴보면 회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공직이들도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우리 협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회원들에 의한 그런 민주적인 협회가 다시 서야만이 우리 한의계가 나아갈 길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